강원도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충북의 산악지역을 두루 거치고 충주에 이르러 넓은 들을 만나면서 거대한 물길이 됩니다. 이 남한강 유역에서 충주는 중원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땅에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목계 나루는 남한강을 이용한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해에서 생선이나 서울에서 소금이 들어오면은 일주일 동안 장이석곤 했는데요. 조선 후기 가장 큰 내륙 항구였습니다. 야, 역시 여름에는 물이죠. 와, 이 긴 강, 이게 어디야? 대한민국의 중심고을이라고 그러는데.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분명 이곳 충주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지만은 이 충주 이론에요, 무려 4개나 되는 아주 굵고 큼지막한 물줄기가 가로지르고, 그리고 충주를 대표하는 명소마다 수려한 물줄기를 끼고 있어서 물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충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과 함께 흘러온 역사를 간직한 충주를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물을 따라 한번 가보시죠. 한반도에서 피고지었던 모든 나라들이 무척이나 탐냈던 땅 충주. 수로와 육로가 지나가는 국토의 중심지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고, 그러다 보니 각 시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충주를 만나기 위해 고구려비 전시관으로 가는데요. 충주 사람들은 고구려비를 발견했던 1979년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입성마을 어귀에 덩그마니 서있던 돌덩이, 전문 조사단이 탁본을 뜨고 한 글자씩 읽어내면서 고구려가 세웠던 비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덤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이쪽에 보면은 부엌생활, 차고까지 다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개마무사. 개마? 네. 굉장히 용맹스러운 개마무사죠. 이 개마무사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그 영토를 넓은 것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특해요. 네. 헬멧이라든지, 네네. 갑옷이라든지. 갑옷이 더 독특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갑옷을 고기 비닐 마냥 하나하나 나눠서 만들었어요. 황개토 대왕은 북벌에 나서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대국으로 만들었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쳐서 한반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거침없이 뻗어나갔던 고구려의 기세를 보여주는 거대한 비석과 드디어 마주합니다. 고구려의 모든 문화재가 여기에다 집중되어 있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 이남에는 고구려의 문화재가 흔치 않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충주에 고구려비가 남아있는 의미는 뭘까요? 왜? 고구려 때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쓰게 되죠. 장수왕이? 네. 그런데 충주를 남하정책의 전초기지로 삼기 때문에 이곳에 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비가 마모가 돼가지고 글씨인지 그림인지 뭘 분간을 못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지금은 기자재가 좋다 보니까 학자들이 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를 탁본을 하게 되고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글씨를 찾아내 보니까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5월 중 고려 태왕의 조왕께서
영 뭐라고 신라 매구망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수천하려고 동으로 왔다. 이 글을 가지고 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니 장수왕이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충주에 와서 있으면서 신라와 서로 우리는 형제같이 지내자. 서로 외교를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 보시면 조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조왕. 예. 장수왕을 조왕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자겠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곧 손자가 이 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 손자가 만들었다. 예. 장수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98세까지 임금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죽는데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군요. 네. 그래서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이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충주인 이곳에 전투기지로 삼았던 이곳에다 비를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주를 차지했던 70년 동안 고구려는 용맹하고 호방한 기상을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남한강 바로 옆에 중앙탑으로 불리는 또 하나의 국보가 있는데요.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입니다. 신라가 차지했던 영토의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신라의 전성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성탑 중에 국보가 딱 하나 있는데요. 청계산 중턱에 있는 청룡사지 보각국사탑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가의 석공도를 보내서 사리탑을 세울 만큼 보각국사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충주가 품고 있는 국보 4점,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락산 자락에 있는 미륵 대원지로 갑니다. 거대한 석굴에 모셔놓은 부처를 뵙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오늘날이 장날이라고 모두 보러 왔는데 이 가림막은 또 뭐야? 웬 공사를 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미륵 대원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북쪽을 바라보는 절토와 온화한 부처의 모습,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요, 이 불상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불상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예. 주변의 석축이 그동안에 홍수나 아니면은 옆에 이제 작은 개천이 있거든요. 이 개천에서 물이 들어와 갖고 그 구조 역할을 했던 돌은 그냥 남아 있고 흙만 전부 빠져나갔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처지게 됐죠. 예. 그래서 약간 석축이 붕괴가 좀 됐어요. 예. 보수 작업 현장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구만요. 네. 어? 10m가 좀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하면서 큰 해체 작업이구만요. 난 이런 공사 처음 봤어요. 이렇게 부처님 불상을 갖다가 이렇게 해체 작업하는데 무슨 이거 중기를 무슨 모아가지고 이용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저기 국보급 이상 되거나 예. 중요한 유물에는 저희들이 덧집을 짓고 그리고 이 공사를 아주 철저히 하게 돼 있어요. 보수공사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올라 더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이 석실 쌓는 방식이 옛날에 혹시 귀출구조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남쪽 벽하고 서쪽 벽하고 서로 맞물리던 부분을 이렇게 물려서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한 거죠. 이쪽이 이제 붕괴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의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체하면서 이 부분, 이 어느 정도 절반 부분도 해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해체하면서 전부 3D로 찍어서 자료화해 놓고 그거 가지고 저희 문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과연 원형이 어땠었나 하는 원형 보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돌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고려시대 때 그분들이 쌓았던 그 방식대로 전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컴퓨터로다가 구조 계산을 해갖고 이게 만약에 10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이며 20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쭉 해봤죠.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석실을 해체하면서 나온 부재들은 200여 개나 되는데요. 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잘 보관하고 있고 갈라져 있던 부재들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복원해 두었습니다. 석실의 집안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돌로 채워놓았습니다. 원형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문화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시대에 있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최근의 것을 가급적이면은 넣지 않고 원래대로, 그래서 그 축조를 하게 됨으로써 진정성이 뭐 90%냐 이게 100%냐 뭐 98%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진정성을 높이는 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내년 말쯤에 다시 볼 수 있다는 석저열의 입상. 전문가들의 노력과 진지한 태도를 보면서 자랑스럽고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륵 대원지 옆에 있는 이정표를 따라 걸어갑니다. 하늘재라는 고개를 향하는 길인데요. 흙내음을 맡으며 울창한 숲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계곡의 물소리와 들꽃이 길동무가 되어주네요. 최주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하늘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 사람도 안 다니는 한적한 길에 이거 짐승이라도 나오면 어쩌시려고 혼자 계셨어? 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이고, 오늘 저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셨구나. 네. 그렇구나. 제가 이거 걸어오면서요. 네. 야, 길 참 좋다. 그렇죠. 옛날에 선비들이 걷던 길이고 말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유서 깊은 길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국사기에 신라 8대 아달라왕 3년, 그러니까 서기 156년입니다. 그때 신라가 북진하기 위해서 개척한 문헌상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길입니다. 1860여 년 됐어요. 과거에는 중국의 문명이 그 선진 문명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빠른 길이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개척한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 길을 많이 오갈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경세제길, 예. 조령, 그것은 조선 태종 때 개척이 됐어요. 그렇죠. 그 길이 열리기 전에는 이 길이 주 통로였었던 예. 겁니다. 네. 그 길을 우리 많이 지나다녔어요. 네. 찬양 오느라고 말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네. 길이 훨씬 넓죠. 아마 그게 개척된 것도 이 길이 좁기 때문에 네. 또 인구도 늘고 또 마차도 이제 발달하고 커지고 하니까 넓은 길이 필요해서 개척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길은 이제 옛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충주시에서 아주 그 보존을 잘 해두었어요. 아주 참 잘했네요. 네. 네. 흙길에서 잠시 벗어나는 코스도 있는데요. 숲속에 데크를 깔아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각밖에 느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오래된 길이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온천 1번지로 불리는 충주 수안보로 이동합니다. 조선 초에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보를 만들었는데 보의 안쪽 마을을 물안보라고 불렀고 한자로 표현하면 수안보가 됐다네요. 고려사의 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수안보 온천.
사람들의 고단함과 아픔을 달래주며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안보 입구에 있는 물탕공원인데요. 온천의 역사를 새겨놓은 온천비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온천수가 솟아났는데 이를 물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분수대 가운데 있는 것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남한강 바닷속에서 찾아낸 자연석이라고 하네요. 자연석. 참 놀랍죠. 수안보 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수를 공급하고 관리하는데요. 이게 바로 온천수 저장 탱크입니다. 아이고, 야. 이게 온천수예요? 예, 이게 온천수입니다. 이게 지금 따끈따끈하죠? 예, 이게 지금 53도로 용출되는 온천수고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뭐가 배운 물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요 뒤에 보시면 탱크 있죠? 여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각 이제 업소에다가 공급해주는 그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물은 안 타고 그냥 그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요거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돗물이나 이런 거를 섞지를 않습니다. 안 섞어요? 예. 그럼 이게 물이 나오면 애들 지나가다 여기서 그냥 목욕하나? 여기는 안 되죠. 충주시청에서 온천수의 수질은 물론이고 공급량과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온천이라는 관광 자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수백 년 흘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수량이 어때요? 물 양이? 수량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 보존을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그 자원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00톤씩 그 양수량을 결정이 돼서 2,000톤씩 푸고 있고요. 해마다 봄이 되면은 수안보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수안보 온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35년째 이어오고 있지만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군요. 수안보는 몇 년 전부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최근엔 수안보의 전성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답니다. 수안보의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그 도시재생 사업의 주 내용이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수안보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온천 지역으로서 침체가 돼 있는데요. 이 온천 지역의 좀 활성화를 불이키기 위해서 새로운 테마를 넣어서 온천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테마는 여성 친화적 온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많은 게 그럼 바뀌나요? 네네, 많이 바뀔 것이라고. 바뀌는 게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안보에 보시면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축 시설들이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연수원이라든지 호텔, 대형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호텔들도 시설의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종업원들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 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온천 시설입니다. 연수원으로 사용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신개념 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림도 좋고 풍경도 아름답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건물인데 왜 여기가 죽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건물이고 근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플랜티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생 뷰들 사업의 핵심 사업인데요. 플랜티움은 플랜츠와 아쿠아리움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수안보의 온천수 두 개가 만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사지, 헬스케어 등의 온천 웰리스 헬스케어 온천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층과 1층에는 허브라든지 새싹 채소, 쌈 채소 등을 이용하는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식물들,
그다음에 허브 등을 이용해서 다시 웰리스 온천 쪽에서 여성들의 피부를 케어하는 쪽에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소 식당, 그다음에 채소 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는 그 지금 온천 숙박 시설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예, 일본에 가시면 일본 전통 료칸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식 전통 숙박 시설을 좀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건 뭐 짧은 시나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람이 보양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제일 중요해요.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 더 감성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수안보답게 변모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 관광 1번지, 새로운 수안보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수안보에서 이것만은 변치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바로 이 동네 오래된 맛집들입니다. 자, 지나가는 길손이에다 좀 또 손맛을 좀 보고 들어갑시다. 아이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 시켜야 되나? 저희는 산채가 전문이에요. 아, 맞아. 네, 옛날 먹어본 손맛, 뭐 손맛집. 예, 산채 좋습니다. 산채 정식. 예, 기다리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게 이게 반찬이 한 몇 가지예요 이게? 아니, 총 30가지가 됩니다. 30쪽 반상이라 네. 그럼. 그럼 만약에 반찬이 바뀌었다, 다른 반찬이 나온다, 이게 안 나오고, 그럼 거기도 그 이름이 그럼 다시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예. 내가 뭘 제일 먹고 싶은가 하면은 뭐 추나물. 뭐 항상 먹는 거지만은 이거는 어디서 캐신 거야? 따오신 거야? 예, 여기 월악산. 월악산. 네, 여기 월악산에서 직접 채취해요. 그 여기서 다 나는 이 나물 하나하나가 그렇죠. 다 그래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네. 다 자연산이네. 그렇죠. 사람들이 오면은요, 네. 뭐 어떤 나물을 제일 많이 즐겨해요? 뭘 많이 자꾸 찾는 거 있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오시면은 특이한 나물들이 많지만은 이런 거 혼잎 뭐 이런 거는 몸에 좋다고 많이들. 몸에 좋은 게 이게 뭐야? 혼잎이야? 혼잎이에요. 예. 이 혼잎이라는 게 뭐야? 혼잎, 화살나무 혼잎이죠. 아, 화살나무 잎? 예, 예. 그 매력 있는데? 요즘은 옛날 같은 그런 전성기 안 올 거예요. 나 옛날 80년, 90년대 막 드라마 찍고 다닐 때 손님들 여기 말이죠, 줄 서가지고 관광버스 쫙 입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예. 응? 손님들이 그때, 저기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 정해갖고 잡수시고 그랬어요. 아, 여기 들어오려고? 예. 야. 아침 저녁이 없어요. 새벽에도 막 그냥 들어오시고. 새벽에도. 예. 아, 맞아. 그때 관광이니까. 문 열면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방도 구하기도 힘들으셨다. 그 시절에는? 예, 그렇죠.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응? 그러면 좋죠. 수안보에는 온천 관광만큼이나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송문천 벚꽃길인데요. 꽃이 피는 동안에는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버치가 떨어지고 좀 봐. 이게 봄 되면 이게 장관이겠어요. 벚꽃이 말이죠. 야, 이게 아름드리 벚꽃이 그냥 양쪽으로 질벽에 서 있는데. 와. 그리고 하천도 참 이거.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나면은 수안보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벚꽃길에 조격 체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피곤한. 야, 이 수안보에서 이게 무렵 모양인데 일단은 여기서 발을 씻고요. 온천수로 조격을 한다.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우와, 물 뜨겁다. 뜨거워. 누가 안 뜨겁다 그랬어? 이모 여기 안 뜨거운데. 여기가 참 시원한데요. 여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와, 여기 뜨거운데요. 어디가 뜨거워요?
따끈한 온천수의 느낌이 참 좋은데요. 동네 사람들과 여행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넣으니까 뜨거워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오신다고? 예, 한 번씩 와요. 예, 혼자 오세요? 아니면 혼자 오죠. 바깥 양반 안 모시고? 바깥 양반은 바깥 양반 없는 이제 근데 바깥 양반 놔두고 내 혼자 와요. 그래요? 이런 데올 때는 혼자 오세요. 뭘 복잡하게 둘이 와. 뭐가 여기는 이거 조교하면 뭐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엄마들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건강에 좋죠. 살다리가 이제 좀 많이 아프고 혈액순환 잘 되고 이런 다리 아프고 그런 거 괜찮을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종아리가 아픈데 이거 당근 괜찮을까?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도 맞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호사를 누리며 첫날 여정을 일찌감치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를 얻을 거예요. 물길 따라 떠나는 충주 여행. 둘째 날은 맑은 계곡물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지금 만수계곡이죠? 네, 만수계곡이에요. 이제 먹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만수인데. 만수야. 그래서 만수계곡. 네. 만수야. 네. 이제 먹지 않을 것 같아. 이 만수계곡에 왜 이 자연학습 관찰로를 따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데. 원래 이곳이 풍경도 보시다시피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또 물도 굉장히 맑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과 또 쾌적하게 길을 다니실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저희가 자연 관찰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또 특별한 것이 여기 무장애 탐방로가 있는데 여기 다 무장애 탐방로거든요. 말 그대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어요. 잘 만들어냈어요. 네. 숲과 물의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면서 계곡을 한 바퀴 돌면은 만수무강한다고 그래서 만수계곡이라고 한답니다. 자연 관찰로는 다양한 테마로 가꿔 놓아서 걷는 게 즐거운 길입니다. 야생화 단지에 들어서니 더욱 신이 납니다. 이건 맹문동이고, 이거 비비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비비추. 맞아요. 저건 망초. 맞아요. 이 꽃들은, 이 야생화들은 무언가. 이 야생화는 큰 까치 수염이라고 불리는 야생화인데요. 지금 모습을 보면은 까치의 그 모습하고 또 까치의 그 깃털이 약간 흰 수염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큰 까치 수염이라는 이름이 큰 까치 붙은 수염? 야생화예요. 네. 큰 까치 수염. 네. 근데 저희가 또 시기상 지금 꽃이 많이 지긴 했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꽃이 또 피고 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아니지 싶어요. 수안보에서 흘러온 작은 물길이 달천과 만나는 곳에 수주팔봉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농지개간을 위해 산줄기 중간을 잘라버렸고 합수머리는 폭포가 돼버렸습니다. 몇 해 전에 끊어진 수주팔봉을 출렁다리로 이었는데요. 소문이 나면서 그냥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고기 하나만 잡으면 낚시하는 분이 보이네요. 저기 뒤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요. 봉우리가 8개라서 이거 수주팔봉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경치가요. 압도하네요, 압도. 딱 느낌. 강변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저 건너에서 바라보는 수주팔봉이 더 멋질까요? 그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캠핑족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인데요. 달천강에서 이 구간만 야영을 허가했대요. 물이 좀 제법 깨끗한데? 뭐 하세요?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맥주 한 잔? 아니 더워가지고 더운데 이거 무슨 백주에 맥주 한 잔 하시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일고 오셨어? 근데 뭐 오토바이 타고? 야, 몇 시간 걸려요? 한 3시간? 3시간? 왜 빨리 오셨네. 어이구,
혼자 오신 거예요, 뭐야? 네, 혼자 왔어요. 어떻게 혼자 다녀? 아, 왜 함께 다니는 사람 없어요? 왜 혼자 다녀? 하기야 이렇게 쉬는 것도 이것도 힐링이야. 아이고. 자,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고기 잡는 망인가 투망인가 이거 뭐야? 텐트예요. 잠자는 거예요. 난 저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물길 따라 물고기가 들어가는 줄 알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했더니 이것도 사장님 거야? 네. 이거 왜 가져오셨어? 자려고요. 이게 저 침구구나. 죄송해요. 난 이게 고기 잡는 건 줄 알았어. 아이고 이런 바보. 마을로 가는 길 노랗게 익은 보리밭이 발길을 붙잡네요. 야, 이 보리 참 아주 실하게 연그렀네. 예? 벌써 수확대가 다 된 모양. 무엇이든 이렇게 잘 자란 녀석들을 보면요 쓰다듬고 어루만져주고 싶어져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는 더 넓은 밭 저 멀리 농부 한 분이 보입니다. 혼자서 무언가 열심히 심고 있는 듯한데 다가가서 한마디 건네볼까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예. 뭐 심으시는 거예요? 예, 콩 심어요. 콩? 예. 이 넓은 땅을 다 이 콩 심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여기 1200평이요. 근데 왜 이렇게 1200평이나 이 콩을 저희가 이제 콩 요리 전문점, 콩 두부 전문 식당을 해요. 콩 요리 전문하시느라고 이게 예. 넓은 땅을 이용하시는구나. 아주 힘드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콩이 들었어요? 예. 서리태 같아. 서리태. 아, 그렇죠? 예. 그 제가 한번 파종 좀 해볼까? 예, 예.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밀고 가시면 돼요. 줄 따라서. 줄 따라서 밀고 가면. 예, 이쪽으로 들이셔서 이 줄 밑으로. 줄을 줄 밟지 밑으로? 마시고. 아, 밟지 말고. 예. 이게 그럼 똑바로 세워야 뉘우고 예.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콩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보여. 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오케이. 뒤에서 밖에 굴러가면서 콩이 묻히잖아요. 바퀴로 또 묻히고. 예. 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밥 빌어 먹겠다. 아이고. 무언다고 내가 또 여기 와서 이거. 아이고. 오늘 한번 콩 심으셔야 되는데.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그건 콩밥 멜 때고 이건 지금 콩 파종 올 때 그 노래가 좀 안 어울려. 밭일을 어지간히 마친 농부를 뒤따라서 마을로 들어섭니다. 돌아오자마자 두부를 만든다고 그래서 구경 좀 해볼 참이에요. 불린 콩을 갈아서 가마솥에 넣고 장작불로 한 40분 끓이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두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두부 만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예. 여기서만? 여기서 이제 한 10년 됐고요. 예, 여기서 10년.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 옆에서 보면서 배웠고. 예. 일부에 나갔다 이제 내려온 지 한 12년 됐습니다. 아, 내려오신 지? 콩물이 충분하게 끓어올랐죠. 곧바로 자루에 들이붓고 짜내야 합니다. 콩물이 식어버리면 짜내기가 어렵거든요. 주걱으로 힘껏 눌러가면서 콩물을 걸러내는데 자루 안에 남는 것은 바로 비지가 되는 겁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어떠세요? 밥상 위에 올라온 두부 한 모도 허투루 여길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제 간수를 넣고 응고시키는데요. 살살 저어줘야 식감 좋은 두부가 나온다네요. 보이세요? 뭐 일어나는 게?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제대로 몽골몽골 돼가지고 순두부가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순두부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예. 이럴 때 딱 그냥 한 그릇 먹으면 이거 완전 예비군 나가서 향토 예비군들 훈련 받기 전에 이 순두부 몇 원씩 내고 먹는데 말이에요. 그 나래비 서가지고 쫙 완전 옛날 먹으려고 그 맛입니다, 이거. 이거 뭐 이거 식사 대용이죠. 누가 이거 먹고 뭐 밥도 먹겠어요. 아유. 일단 드셔봐야 맛을 압니다. 그래,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와, 이게 진짜 진또배기야, 진또배기. 순두부가 여기가 돼요. 배가 예. 안 고파요, 한 그릇 드시면. 아주 제격이네. 아, 역시 우리 콩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콩 순두부가 이렇게 맛있을 이거 드셔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죠? 응고된 순두부를 틀에 넣고 누름돌을 올려놓으면 두부 한 판이 되는데요. 이제 안주인의 두부 요리 솜씨를 맛보러 갑니다. 와, 더운 날씨다. 우, 야, 이 냄새. 오늘도 또 한갑잔치 음식인데 딱 보니까 다 콩인데 순두 콩비지 이거 뭐 이게 뭘까요? 그거는 비지장인데요. 이제 두부를 하고 남은 비지를 예. 발효시켜서 예. 옛날 맛 그대로 해서 비지장을 띄운 거예요. 띄운 상태예요. 맛 좀 볼까요? 뭐 어디 떠서 먹어야 되나?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지예요. 네, 이거는 어디 가도 드실 수가 없고요. 예. 두부를 바로 하는 집만. 아, 두부 하는 집만. 네, 두부 하는 집만 오리지널 드실 수 두부 하는 있는 집만. 네, 그런 예. 비지장이에요. 일반 비지하고는 조금 틀려요. 아, 역시 맛이 무언가는 아주 끌리는 맛이에요. 이거 다 바깥 양반이 다 이거 만드신 거예요? 콩 만드신 거? 네, 남편이 농사를 짓고요. 이제 두부 같은 거 다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이용해가지고 다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참 여기 무슨 맛집으로 선정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충주시에서 이제 농가 맛집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농가 맛집의 타이틀은 이제 내가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그거를 식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집이에요. 네, 충주에서 많지는 않고요. 한두 집 정도. 아, 충주시에서 한두 집이요? 충주에서. 충주에서? 네. 와, 두부김치죠? 네, 김치는 묵은김치인데 볶은 거예요. 네,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볶아서 두부김치. 다 맛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부부가 푸짐하게 내놓은 두부 요리 한 상. 오랜만에 들른 친척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물길 따라 걷다 보니 충주호까지 왔는데요. 호수가 산자락에 아기자기하게 가꿔놓은 쉼터가 보입니다. 이곳은 몇 해 전에 문을 연 커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부부의 열정,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다 커피 기구입니까? 커피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옛날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셨어요? 네, 뭐 물론 다 그냥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 그렇죠. 돈만 준다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발품을 팔아서 직접 여행지에 가서 구해온 것도 있기도 하고.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연. 네. 그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커피는 서양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 오랜만에 보시죠.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할 때 썼던 보온병입니다. 이 로스터는 프랑스산인데 14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 물이 커요. 네. 이거는 초대형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커피 가는 기계인데요.
이 당시 한 140년 가까이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대량으로 커피를 가는 그런 기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커피를 여기다 놓고 볶은 걸 놓고 요 수레바퀴를 회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여기서 갈려져서 요 밑에 통으로 내려와서 이거를 깡통에다 진공 포장해서 시중에 판매를 했던 그런 공업용 커피 그라인더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혹 가다가 이거 커피가 아니라 빙수 가는 기계 아니냐? 예, 빙수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 저도 이런 빙수 가게에서 이런 다리에 팥빙수 하는 그런 기계가 이거와 비슷했었어요. 예. 선생님,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저 주전자가 어느 나라 제품 같습니까? 거기 저 유럽 거 같은데. 네, 저기 이제 재미난 그 사연이 있는 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주전자입니다. 저게 1970년대 외국 바이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주문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은도금 상태가 조금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빨리 만들다 보니까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고요. 저 당시에 그 우리나라 100억 불소출, 1000불 소득 이게 딱 떠오르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 그 조금 아픔이 있었던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그럼 벼룩시장에서 찾으셨으면 아주 싸게 구입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히 비싸게 구입한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지불했는데 처음엔 몰랐죠. 박물관을 둘러보니 이 부부 커피 마니아 맞죠? 이런 분들은 어떤 커피를 마실까요? 참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야, 저기요. 나 커피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고 왔더니요. 네. 커피가 땡겨. 아, 그러세요? 무슨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네. 근데 네.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무슨 실험기구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저희가 테스트예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커피를 맛있게 내려서 마실 수 있는 체험을 많이 해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한 번에 뭐 준비한 두 가지 커피 중에서 저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갈아놨거든요. 네, 한 잔 분량을 갈아놨는데 이렇게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네, 이렇게 맡아보면 신맛도 나면서 구수하게 상큼한 맛이 많이 나고 구수한 맛도 조금 나죠. 네, 요거. 여과지를 여기다 이렇게 평평하게 놓으시고요. 제 손으로 직접 커피를 내려보기는 처음인데요. 살짝 긴장되지만 재미도 있네요. 여기 보면은 가장 맛있고 카페인이 덜 나오게 마시는 거는 초보자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3분 안에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3분이 지나면 카페인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종이 빼고 안에만 적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커피를 내리는 시간에 따라 카페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한다. 물을 붓는 요령도 달팽이 모양을 그리면서 고르게 부어야 커피 맛이 더 풍부해진다. 남들 앞에서 뭘 좀 아는 척하기에 딱 좋은 정보입니다. 이제 3분 다 됐죠? 이걸 내가 지금 내린 거니까 맛을 그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뜨거움 좀 진해요. 그렇죠? 진하다. 그다음에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냥 그러면 그러면 아이스 커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얼음을 넣어주면 그럼 이 에티오피아와 아까 말씀하신 콜롬비아요. 콜롬비아. 네. 서로 특징이 있죠, 그죠? 특징이 나라마다 다 틀리고요. 콜롬비아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기존에 많이 마셨던 커피, 구수한 커피, 누룽지 느낌 나는 커피, 그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콜롬비아를 권해드리고. 누룽지만 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는 이제 커피에 입문을 했는데 쓴맛을 싫어하고 좀 새콤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상큼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에티오피아를 권해드려요. 에티오피아. 네. 서로 특징이 맛이 어떠세요? 신맛이 좀 많이 나죠. 네. 아주 좋은 커피숍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보면 여기가 충주잖아요. 충주인데
저는 서울 토백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충주 사람이고, 근데 서울에서 가깝거든요. 근데 왜 안 오시는지. 그래서 서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교통도 좋고 하루에 당일로 왔다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박으로 즐기실 때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찾아왔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이 공간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애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들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의 역사와 문화부터 배우고 커피를 제대로 알고 마시려면 하루가 모자랄 듯합니다. 이곳에는 깔끔한 글램핑장도 있어요. 아, 커피와 함께 하룻밤 머물다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와, 벽화 좋네요. 물길 따라 흐르는 역사의 고장 충주에서 변화된 모습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수처럼 치솟는 이 온천수를 자랑하는 이 수안보가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안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기행 길 수안보에서 인사드립니다.